무주택자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자, 그리고 집이 그냥 한 채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 중에 뭐 브라운님이라면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만약에 네. 브라운님이 이제 6년 전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6년 전에 이제 무주택자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 부자는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때 계신 그 무주택자나 이제 부자가 아닌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 그 가족들한테는 네. 당장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특히 친척 동생들 네. 청약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이가 이제 20대 뭐 이렇게 네. 추정컨대 청약 점수가 한 네. 20 몇 점대 네. 많아봤자 그 정도인데도 네.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청약은 그냥 네. 포기하셔라. 이게 네. 청약을 바라보다가 15년 동안 네. 집도 못 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 저는 집을 네. 사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전세 끼고라도 사놔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전세 끼고라도 내 집은 먼저 네. 사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는 않다는 걸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선택을 해도 네. 수년째 네. 못 하고 있어요. 청약에 대한 미련을 청약에 대한 미련을 네. 저는 과감하게 버려라. 특히나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포기하셔라. 차라리 그냥 피주고 사시는 게 나아요. 피우고 살아. 예. 이게 진짜 가만히 있다가요. 진짜 벼락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장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참 사야 된다. 예. 그리고 이미 좀 약간 부동산 투자 뭐 집 한 채만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더 늘려야 된다. 예,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스마트하게. 이게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유튜버 그 전문가분들 의견이 저마다 다 다른데 네네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네. 양극화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이제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오히려 이제 또 똘똘한 한치가 아니라 네. 그냥 또 여러 차례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 정답은 네. 없는 것 같아요. 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저것도 틀리고 저것도 다 네.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건 개개인마다의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저라면 네. 일단은 그 비과세 혜택을 찾아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가 12억까지잖아요. 12억까지. 왜냐면은 처음부터 내가 돈이 많아요. 네네. 돈이 많으면은 네. 비과세 혜택을 해당이 안 되는 네. 고가주택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아니잖아요.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아파트가 그러니까 갭으로다가 산다고 해더라도 보통 6억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6억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12억에 매각한다고 했을 때 네. 6억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네.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처음부터 무턱대고서 그냥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뭐 이래서 내가 1억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2천만 원으로 갭 5채를 매입을 한다고 네. 가정했을 때 그리고 1억으로 한 채를 매입한다고 네. 가정했을 때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한 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더 생각을 낫다. 해요. 네. 대놓고 처음부터 제가 대놓고 처음부터 다주택자가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가장 좋은 건 네. 내가 살 집을 깔고 앉는 거예요. 아. 많은 사람들이 그 월세 살면서 이렇게 그 다주택자가 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살 집은 최고로 무리를 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최대 무리를 해요. 아. 이를테면 내가 2억짜리 아파트를 5개 있는 것보다도 그냥 6억, 7억 이런 거 아파트를 최대한 이제 대출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냥 깔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12억까지는 일단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세요. 네. 왜냐면 내가 다주택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 한 채당 내야 되는 세금 이거 팔아서 내야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게 본 게임이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출발을 할 때는 네. 일단은 내가 최대한 실거주할 수 있는 집인데 네. 무료를 해서 깔고 앉아라. 네. 깔고 앉아라. 최대한 대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갭으로다가 사놓은 매물 같은 네. 경우도 뭐 필요에 따르면은 2년 내가 전입신고를 해서 비용 놓는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받아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예. 네. 그게 커요, 사실. 아. 세금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채가 있는데 이 네. 5채를 하나로다가 네. 똘똘한 한 채로 바꾸려면요 네. 못 팔잖아요.
지금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세금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똑똑하게 투자를 스마트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간 되면 지날수록 네. 격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심도 있게 나중에 다룰 거긴 한데요. 네. 일단은 이제 아파트가 이제 두 배가 되는 그런 두 배수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6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12억이 되고 네. 12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24억이 되고 네. 이런 계산으로 이제 미뤄봤을 때 네. 비싼 아파트가 이제 더 비싸게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싸. 강남을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호가가 네. 뭐 30억, 30몇 억짜리는 호가가 막 3억, 5억씩 올라가잖아요. 그럼 3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60억이 되면서 네. 그 15억짜리 아파트도 이제 30억이 되고 이런 이제 그 공식이 이제 네. 서로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네. 그 가장 똘똘한 한 채는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랑 상관이 없는 아파트. 비과세가 아파트가 12억이 넘어가는 순간 비과세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 거주 4년 뭐 이를테면 뭐 실거주 네. 4년 해가지고 이제 80%까지 세금 네. 감면 혜택을 받기 네. 때문에 네. 어차피 그러니까 가장 똘똘한 집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실거주를 염두를 한 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오랜 10년 동안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세금은 내는 게 거의 미비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과세라는 건 어차피 존재하지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도 저는 여러 개를 하나로 합쳐야 되는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좋은 기회가 있잖아요. 중과세를 안 내잖아요. 중과세 안 내니까. 세금을 50% 낸다고 하더라도 네. 매각해가지고 똘똘한 한 채로 매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0억짜리 아파트가 60억 되는 게 10억짜리가 30억 되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를테면 내가 50억짜리 한 채가 있어요. 네. 그리고 5억짜리 한 채가 네. 10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5억짜리 집이 10채가 있어요. 네. 쓰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그 가상으로다가 네. 상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은 50억짜리 한 채가 결국에는 이제 자산의 가치는 똑같아요. 맞죠? 네. 근데 똑같이 얘가 2배씩 오른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50억짜리 아파트가 100억이 됐어요. 네. 그리고 5억짜리 아파트가 10개니까 네. 얘가 10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10억짜리가 10개 있으면 100개잖아요. 예. 자산의 규모는 똑같아요. 예. 근데 뭐가 다르죠?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렇게 10년을 보유한다라고 가정하면 예. 세금 내는 게 거의 없어요. 나중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뭐 지역에 따라서 갈아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네. 근데 내야 될 세금이 거의 미비한 반면에 얘는 사실 갈아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왜냐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 됐어요.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그 양도 차익이 5억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양도세 중과세를 안 막는다고 하더라도 2억 5천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75억이 되는 거예요. 네. 순자산이. 네.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세금을 빼고 나면. 뭐 얘는 그대로 거의 세금 내는 게 몇 억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90 몇 억에 육박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중에 그만큼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고가 아파트를 먼저 확보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압구정을 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의 2배수가 되는데 더욱더 시간이 단축이 된다. 단축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다주택, 그러니까 장점도 있어요. 다주택자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또 그 속에서 내가 이제 뭐 금액을 또 유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전세금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필요하면 대출을 뽑아서 또 그 돈으로 또 뭔가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실제로 그게 또 쉽지는 또 않고 한 번 갈아탄다는 게 이거를 이제 똘똘한 한 채로 바꾼다는 게 하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또 아파트 값도 또 저렇게 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도 제가 매입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지금 36억짜리가 지금 벌써 3개월밖에 안 됐는데 4억 올랐어요. 아, 벌써 40억이네요. 거기 같이 갔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니까 그거 이제 40억이라고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싼 자산이 더 비싸게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틀리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가장 스마트하게 자산을 이제 증식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